안녕하세요. 돈 버는 브랜드 돈부입니다. 상품을 조금 판매해 보셨던 분들은 어떤 니즈가 있냐면 스마트 스토어, 지마켓 옥션, 11번가, 쿠팡 뭐 엄청난 기법이 있어서 판매하는 게 아니고요.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데 정말 나밖에 안 판다거나 몇 명 안 판다거나 그런 시장에 내가 들어가서 판매를 하면요, 솔직히 매출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 그런 시장에만 들어간다고 하면 솔직히 상품 상세가 뭐 어쩌진 뭐가 최저가 경쟁이 어떻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런 시장에서는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일반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상품을 등록해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키워드에서는 브랜드 상품이냐 아니면 그냥 단순 위탁 상품이냐로 사실 나눠질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브랜드 상품도 회사에서 브랜드 상품도 판매를 하고, 지금 개인몰 같은 경우는 그냥 위탁 상품도 판매를 해보기 때문에 사실 두 가지 입장을 다 경험을 해보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식품 카테고리 외에도 되게 다양한 카테고리들을 사실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그분들의 데이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현상은 다 똑같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어떤 키워드를 선정하고 하느냐도 중요한데, 그 키워드에서 위탁하는 분들은 브랜드사 제품을 판매하고 싶어 하고, 그 브랜드사 제품을 경쟁 강도에 0에 가깝기 때문에 엄청 좋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브랜드사들은 그걸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의 주 목적은 뭐냐면요, 여러분, 진짜 브랜드사 상품 판매해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브랜드사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탁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오히려 더 행복한 입장이라는 거를 제가 오늘 깨닫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못 들어가는, 정말 넘사벽의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쪽은 엄청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긍정의 마인드를 깨워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현실 감각을 좀 느끼실 수 있도록 그런 컨텐츠를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어떤 카테고리를 불문하고 브랜드사들은 어떤 형태가 있냐면요, 대체로 자사몰을 운영을 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사몰을, 그죠? 독립적인 자사몰을 운영을 하면서 네이버가 요즘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뜨다 보니까 스마트 스토어를 또 들어가시는데, 스마트 스토어에서 운영을 할때 자사몰처럼 운영을 해요. 그 자사몰처럼 운영한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모자를 판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 모자를 팔 때 모자 뭐 뾰족하는 형, 챙이 있는 형, 무슨 형, 뭐 이런 식이 있잖아요. 뭐 근데 내가 자사몰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모자 상품이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싶냐면, 모자를 아주 펼쳐가지고 그걸 구색을 탁 해서 뭔가 몰에 딱 오면은 뭔가 백화점처럼 쫙 상품이 이렇게 쫙 진열되어 있는 형태로 자사몰을 운영하듯이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스마트 스토어, 제가 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스마트 스토어나 모든 오픈마켓들은, 그러니까 다채널을 운영하실 때, 그러니까 외부몰, 자사몰이 아닌 외부몰을 운영하실 때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모자를 팔기 위해서는 각 상품, 한 10개 상품을 등록했으면 10개 상품을 다 광고를 시키거나 다 각자 누적 수량을 만들어야지 상위 노출이라는 걸 할 수 있고 매출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위탁 판매자들은 어떤가요? 솔직히 뭐 이 A사의 브랜드 상품도 팔 수 있고 저 B사의 상품도 팔 수 있고 C사도 살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는 모자라는 키워드로 A사, B사, C사 거를 다 같이 판매할 수가 있는 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브랜드사는 제가 아무리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도, 대체로 그 브랜드사의 온라인 운영하시는 이제 담당자들이 저한테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데, 그분들은 대체로 자기가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도 브랜드 본사다 보니까 대표님들이나 윗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용납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자 회사인데 모자를 하나로 몰아서 상품을 등록을 하면 매출이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뭔가 이렇게 상품이 이렇게 너무 없어 보이잖아.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구매 수량이나 리뷰나 이런 게 모두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모자라는 회사로서 경쟁 회사가 있잖아요. 내가 그 모자라는 나만의 이 A 모자라고 하는 키워드로만 들어오는 거에서 상위 노출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 책모자, 야구모자 이런 상위 키워드에서 사실 상위 노출을 하면서 브랜드 매출이 나오는 건데, 그런 부분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완전히 초보 판매자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판매를 해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실 건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브랜드사처럼 그렇게 상품 등록을 다 쪼개서 하신, 혹시 초보 판매자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은 사실 상위 노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브랜드사들이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약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A사, B사 브랜드 상품을 가져다 파는 나 같은 위탁 판매자들이 훨씬 더 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이점이 있냐면, 저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사 것도 팔아도 되고 B사 것도 팔아도 되고, 사실 정말 요즘에 뜨는 키워드만 있다고 하면은 C사 것도 팔아도 되고, 아무거나 가져다가 팔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유통사기 때문에. 그런데 브랜드사는 자기가 제조하거나 자기가 OEM 맡겨서 팔거나 어쨌든 자기 브랜드가 바뀐 상품만 팔아야 하는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 모자를 살 때 그 모자만 사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거기다가 옵션에 제가 뭐 나들이용 무슨 선글라스를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하다못해 무슨 나들이용 애기 무슨 이렇게 뭐 이런 외투 뭐 이런 것도 넣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뭔가 유통사기 때문에 뭔가 구색이라는 거를 정말 그 상품 하나에다가 자유롭게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브랜드사는 정말 자기네들 브랜드가 바뀐 게 아니고는 판매하기가 되게 어려워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되게 세요.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위탁 판매자들은 어떤가요? 그걸 뛰어넘는 자유로운 구성을 하게 되면은 브랜드사보다도 더 좋은 이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브랜드사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자기 브랜드를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상품 컨텐츠나 모든 면에 이런 어떤 그런 기술적 표현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리고 상품명까지도 어떤 고객이 원하는 어떤 키워드라든지 고객이 원하는 컨셉의 그런 컨텐츠라든지 그런 거를 하기보다는, 자기네들이 잘 만드는 포인트, 자기네들이 기술적으로 어떤 부분이 강조되는지, 우리가 타사 대비해서 무엇이 좋은지에 대한 컨텐츠에 집착해요. 그래서 고객이 실제로 그 제품의 어떤 부분에 메리트를 느끼고 매력을 느껴 하는지에 대한 관점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 제가 브랜드사도 해보고 그리고 위탁 판매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위탁 판매가 마진 구조는 좋지 않을 수는 있지만 좀 더 자유로운 상품 구성을 할 수 있고, 좀 더 자유롭게 고객이 원하는 상품들을 자유롭게 소싱해서 판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점들만 잘 살린다고 하면,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매출이 브랜드사보다도 오히려 더 좋을 수 있고, 다만 이 마진 구조가 좋지 않은 부분은, 뭐 요즘에는 무슨 뭐 해외 소싱도 많이 하시고, 또는 결과적으로 어떤 매출만 나온다고 하면 사실은 내 브랜드 만드는 것 자체가 요즘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초기에는 이런 거에 대한 발상을 하기가 어렵지만, 어느 정도 판매력을 갖추신 판매자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브랜드사의 어떤 거에 막 그런 브랜드사 판매자들의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너무
나는 부족한데 쟤네들은 되게 좋겠다. 막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강점이요. 생각보다 되게 커요. 그래서 브랜드사, 제가 교육을 해보면 브랜드사들은 굉장히 그걸 부러워해요. 예. 그러니까 서로 부러워하는 정도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거나 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나 비슷비슷해요. 생각보다 그게 되게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그걸 충분히 활용하셔가지고 매출을 내시고, 그걸 매출을 낸 걸 기반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내 브랜드를 만들고 내가 혼자 만드는 시장, 그러니까 유통사가 만드는 브랜드가 뭐가 좋냐면요, 제조사가 만드는 브랜드는요, 제조사 마인드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기술을 듬뿍 담아서 뭔가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 게 제조사 기반의 브랜드고, 유통사 기반의 브랜드는 뭐냐면 고객에게 판매를 해보니까 고객들이 이런 니즈가 있어, 아, 고객이 이런 것들을 바라는데 실제 이런 제조하는 데가 하나도 없네. 그러면 그런 니즈와 컨셉을 담아서 여러분이 브랜드를 만드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잘 판매했던 그 카테고리에서. 그래서 지금 위탁 판매한다고 여러분 기죽으실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위탁 판매해봤던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 판매력을 기반으로 해서 브랜드로 가야 해요. 결국엔 브랜드로 가긴 가야 해요. 그런데 지금 브랜드 상품들이 대체로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더 좋은 경험과 그런 것들을 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브랜드를 만들었을 때 훨씬 더 이점이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을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꿈꾸고 꿈꾸세요, 여러분. 나는 내가 영원히 이렇게 도매국에서 영원히 이렇게 오너클랜에서 이렇게 소싱할 거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여러분. 이거를 연습 삼아서 내 판매력과 유통력을 기반으로 해서 더 큰 시장에서 내가 더 큰 브랜드를 만들겠다라는 꿈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실 수 있다라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못했을 그런 브랜드 상품에 대해서, 브랜드사의 그런 유통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부터 꼭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네, 추천을 드립니다.